네, 좀 강의가 제가 산업의 역사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그 일본이 2차 대전에 이제 하는 게, 일본 같은 그 당시에 뭐 저기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었죠. 뭐 저기 조선 먹은 거밖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은 식민지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일 합방 그냥 나라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없어요. 식민지로 이게 저기 물건을 팔 그 식민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게 식민지가 많은, 이게 스페인 같은 식민지가 많은 나라를 보고, 아 우리도 이게 하려면 대제국으로서 쟤네들처럼 저기 이게 영국처럼 우리도 식민지를 갖다가 해야겠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만만한 게 어딘가요? 네,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만주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주를 먹고 만주 식민지하고 차곡차곡 이제 이게 정복 이게 이제 저기 먹으면서 가죠. 그게 2차 대전이 되죠. 식민지 전쟁이에요. 식민지를 확보하기 일본의 전략이었어요. 그게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일본이 지금 그 옛날에 1942년인가 40년대 그 2차 대전에 그 참전을 되게 해가지고 동맹구조 하잖아요. 지금이 일본이 그거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 안 그러면 자기의 나라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시대에 보면 독도 가지고 찔먹찔먹 거리죠. 이게 내부적으로 다 문제를 갖다 외부로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 이게 이제 밑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각국에 있는 저기 중국과 교접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나 이게 저기 거기 러시아하고 이게 저기 뭐 쿠릴 열도 같은 데 가지고 다 이게 한 번씩 건들죠. 왜 그게 하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서 옛날처럼 한번 그거를 퍼져 나가야 살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자본주의의 생리에 대해서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일본도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제 그거를 식민지 확보하기 위해서 2차 대전에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기 동남아까지 밀고 가죠. 이게 저기 인도네시아 그 섬들도 겁나게 이게 접수를 하죠. 나중에 패전해서 다 뺏기긴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거 이걸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위험한 말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가 공황 상태로 지금 이게 진입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산업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산업의 역사는 계단을 한 단 하면서 산업이 이게 역사가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산업의 발달을 하면서.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70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70년을 계속 강조하냐면, 20대, 30대. 왜냐면 70년에서 100년 안에는 분명히 대공황이 와요. 예전에 70년, 100년 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후 70년, 100년 후에는 딱 대공황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흐름이. 왜 그 자본주의의 생리가 그런지 제가 주식을 공부하면서, 주식에 우리가 보면 주식에서 그 산업별 무슨 분석을 하잖아요. 왜 그 산업별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근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강의나 책 같은 거 보면 이거 잘못 전달하는 책들이 너무 많고,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그걸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 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주 그냥 피부에 와 닿게 본질적으로 아주 그냥 타이타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왜 70년이 중요하냐면 70년 이후에는 분명히 대공황이 와요. 그럼 대공황이 언제였나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대공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대공황이 안 일어났나요?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 공황이 계속 길어진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나치가 탄생을 한 거고요. 일본의 군국주의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 무솔린도 이제 그때 저걸 한 거고. 이게 산업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그 산업 안에
내가 투자하고 하는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는 그 사업 안에 이제 속해 있겠죠, 당연히. 자, 이제 이런 저기 큰 그림을 보면 작은 그림도 같이 이게 보여요. 자, 왜 이게 내가 70년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20대 지금 저기 초중반에 사회 초년생이라면 70년 후가 여러분들의 노후고요. 그리고 지금이 70년 주기로 안에 대공황 주기 안으로 들어온 시기입니다. 자, 대공황이 언제서 언제였나요? 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가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치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제 안 풀리고 이제 그 내부에 더 쌓이니까 또 도발을 한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우리가 8.15 그때 이제 끝나죠. 1차 세계대전이 언제였나요? 1909년인가? 1900 몇 년도에 일어나죠? 1909년 맞나요? 근데 1900년도 초에 일어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30년 동안에 대공황 주기 안에 그때 들어갔던 거예요. 그 대공황 주기를 뭘로 해서 해결했냐? 전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때 1차 대전은 전쟁과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황이 해결이 된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대공황은 전쟁이 일어나서 정리를 한번 싹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게 소스를 갖다가 철신들이 넣을 때 굉장히 이걸 갖다가 조심하게 돼요. 자본주의라는 특징이 이게 인간의 탐욕을 에너지로 이게 당근으로 해서 이게 가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약간 좀 눈물이 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자, 왜 70년 얘기를 하냐면, 자, 1940, 자, 우리가 70년 주기가 왜 저거냐면, 자, 70년을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70년에서 이후에는 분명히 대공황이 다시 돌아와요. 1945년에 거의 이제 1950년부터 이제 공황이 거의 끝나요. 1950년까지. 그리고 거의 한 3, 40년이 갔죠. 거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호황기로 들어가요. 전 세계가. 왜? 1,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걸 싹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새로 개척할 시장이 널린 거야. 건물이 다 부셔졌어. 건설업이 호황이겠죠. 모든 공장이 다 죽었어. 물자를 생산을 못하니까 물자가 귀해지겠죠.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인프라가 다 도로나 댐이나 인프라 같은 게 다 박살냈어. 항구가 전쟁 때문에. 다시 그걸 재건을 해야겠죠.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거리가 많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해서 경기가 좋아져요. 소비를 하니까. 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그 공황 주기에 모든 걸 싹 죽여버리고,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모든 시설이나 모든 거 싹 이거를 갖다가 이게 다 박살을 냈기 때문에 새로 만들 물건이 많이 필요하겠죠, 생활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 같은 일반 사람들을 공장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취직을 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너무 내가 잔인하게 이게 현실입니다. 1950년에 공황이 실질적으로 끝나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호황기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해요. 자, 50년이면 우리가 1952년에 6.25가 있었죠. 자, 6.25가 있었습니다. 1950년이 언제냐? 자, 딱 70년이 지금 됐습니다. 저희 지금 2021년이죠? 71년이군요. 지금 우리가 6.25 70주년이라고 막 하죠. 이제 조금만 70주년이라고. 6.25 때가 이제 그 호황기로 이제 들어갈 때였어요. 전 세계의 경제가. 자, 6.25가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다시 지금이
70년 그 주기가 지금 들어온 때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장원실은요. 산업의 역사를 알면 압니다. 주식을 저희가 공부할 때 산업 분석을 해야 하는데 산업의 기본적인 역사를 우리가 알면 그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자선 방어를 한다겠죠. 1921년이죠. 1951년. 그냥 제가 1950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1950년이면 우리가 해방한 지 5년밖에 안 되고 조금만 있으면 6.25 전쟁이 빵 터집니다. 해방된 지 5년밖에 1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6.25가 터져요. 우리는 과거를 지금 배웠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럼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가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1원이라는 저기 1원이라는 지금은 그 동전도 없잖아요. 1원이라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밑에 무슨 전이 있고 화폐 개혁을 또 몇 번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화폐 개혁을 2번 했는데 그걸 가능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총 발행한 화폐가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안 됩니다. 뭐라고요? 1억이면 1억 없는 사람 요즘 뭐 없잖아. 1억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에 저기 70년 전에 발행한 주식이 1억 원이 안 됐다고? 자, 여러분들 중에 1억 좀 마음만 먹으면 1억 원은 쉽게 이게 시드머니로 이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왜 70년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70년 전에 6.25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의 화폐 개혁을 감안해서 1억 원도 발행을 안 했어요. 돈을 찍어놓은 게 1억 원도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에. 그럼 여러분들의 노후는 70년 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할 때는 10년 주기가 한번 봐야 하고요. 30년 주기로 한번 봐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인생으로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유 천연백이면 70년을 갖다가 장기 프로젝트로 내 노후까지 이걸 갖다 설계를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0살쯤 돼야 이제 저기 경로당 가면 100살 되면 이군 왔어? 요즘 나이가 어떻게 돼? 예, 100살이 됐습니다. 하면 이제 경로당 아이고 한참 저기 좋을 때예요. 100살은 이제 이럴 때가 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어르신께서 얼마나 나 150살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100살, 그때가 참 좋았지. 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경로당 가면 100살이라고 하면, 김군, 이군, 일로 와봐.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시대로 와요. 예전에 제가 방총 알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정년 퇴임도 하고, 60 몇 세가 되신 거야. 한갑이 넘고 했어. 그때 이제 경로당 갔는데, 60 몇 살에서 경로당 갔는데, 막 할아버지들이 반말을 하더래. 근데 나도 노인이고 할아버지인데 왜 그러니까, 이 아빠한테 기분이 뭐 70도, 70, 80이니까 막 저기 나이가 거의 띠동갑 이상이 나니까, 야, 일로 와봐. 김군 이군 하니까 나이 60, 한강 막 넘고 이게 경로당 가면 가기가 싫대. 막내 취급당하니까 이게. 옛날에 그 얘기를 한번 방청 알바다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얘는 진짜로 그래요. 이게 자기도 이게 정년 퇴임하고 한갑이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전통적 한갑 넘으면, 이제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나이로 보자. 근데 이게 노인 경로당 가니까, 저기, 애 취급을 하더래. 그래서 가기가 싫대.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방청 알바하고 있다가 오면서 한 어르신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또 가속이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사회 천연병 같은 경우에는 100살 최악 90에서 100은 돼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노인이라는 나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저기 재테크나 주식이나 이런 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이게 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식의 환율 방어를 하기에는 부동산이 제일 좋아요. 자, 70년 전에 이게 저기 강남에 있는 땅이 강남에 집 한 채가 1원도 안 됐어, 지금. 1원 밑에 돈이야. 1원도 안 됐어, 지금의 가치로.
70년 전이잖아. 이해가 돼요? 이론이 안 됐어요. 70년 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70년 후에 이제 노인 돼가지고 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옛날에 이론인인데 왜 이게 70년 장기 프로젝트로 봐야 하는지 아시죠? 주식은 그 중간에 회사들이 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게 뭐냐. 그러니까 물가 상술 방어를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부동산 금이에요. 부동산하고 금. 금이 계속 올랐죠. 근데 동산은 금. 부동산은 집이죠. 일단 내가 살아야니까 집. 집 아니면 내가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을 땅.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물이나 아파트보다도 농사를 예전 져서 그런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땅을 많이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뭐 상가나 아파트 이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땅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게 딱 보면 이게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든지 이게 딱 한눈에 딱 들어와요, 이게 저는. 이게 농사를 져서 땅에 대한 개념이 다 박혀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자산 방어하는 데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최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어차피 너네 집에서 이게 월세 들면 월세가 나가야 하잖아. 그렇죠? 그럼 내 집이 있으면 월세가 안 나가잖아. 그러면 내 집을 확보를 하면서 내 월세 나갈 돈을 막는 거기도 하고, 내 월세를 갖다가 내가 월세를 받는 것 같은 이런 파급 효과도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집에 월세를 계산하면 내가 들어가면 월세를 안 내고 살아야 하니까, 어차피 나는 월세를 내야 하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부채를 해가지고 월세를 내고 이자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아파트값, 땅값 겁나게 올랐더라고. 이제 작전주처럼 똑같아. 부동산도 작전이 다 있어.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쭉 떨어져, 이게. 부동산도 그런 게 다 있어. 그럼 보통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샀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 사.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는 집이나 이제 이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게 좀 스케일이 가능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이게 하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이게 한번 갖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긴 하는데 분산을 좀 해주는 게 돼. 주식은 앞으로 도산할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길 거예요. 보통 공황 상태에 진입하면 회사들이 이제 부도 사태가 많이 나요. 자,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해운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운 회사들이 일거리는 없는데 일거리는 없는데 해운 회사들은 겁나게 많아. 서로 피 터지게 써지는 거예요. 이걸 흔히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걸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때는 그걸 경쟁할 때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고 해요. 서로 경쟁하면 경쟁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 제살 깎아먹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적자를 보면서 막 이게 경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약한 놈이 쓰러지죠. 그러면 제살 깎아먹기 하다가 이제 이 양반이 독점을 해버리면 그때는 자기가 이제 이걸 시장에 이제 가격을 갖다 움직여요. 이제 규모화가 되면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원가가 절감이 돼요. 규모화가 되면. 그에 반해서 독점을 하면 이 물건 값을 내가 조절이 돼요. 내가 올리고 싶으면 그냥 올려버리면 어차피 사야 돼. 왜?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만 이게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에서는 독과점을 갖다가 이걸 갖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정책을 피죠. 배짱가리가 아예 쉽게 독과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일어나요. 요즘엔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해요. 예전에 회원 회사들이 2010년도에 일어났죠. 이제 이런 게 한 산업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마치 이게 메뚜기 떼도 것 같아요. 메뚜기 떼를 한 번에 쫙 번식을 하고 나중에 한 번에 싹 뒤져버려. 마치 이와 같아요. 산업을 잘 보시면. 그럼 메뚜기 떼를 확 뒤질 때 그 메뚜기 한 마리가 내가 투자한 회사야. 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휘 올라왔는데 다 갉아먹고 있어. 다 뒤질 거 뻔해. 조금만 있으면 우리 인간들 관점에서는. 근데 내가 그 메뚜기에다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지금 이걸 먼저 제가 좀 고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이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대공황 상태 안으로 이게 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걸 좀 이렇게 석학들은
근데 왜 콩캐들은 입을 다무나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을 하면 진짜 공황 상태가 더 빨리 오고 손도 보기 전에 이게 폭동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가나 이런 데서는 석학들한테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일반 우매한 백성들이 그걸 알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게 큰일 나니까 이걸 갖다가 좀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걸 갖다 다 이게 석학들한테 얘기를 해요. 장훈 씨는 왜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화두를성 강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영웅이 나와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해결되냐?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촌 시민들이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해결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0년 주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역사를 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3부에서 뵙겠습니다.